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여러분, 일부에서 본행제, 가스탱크, 블럭을 봤습니다. 조선수 수준뉴스가 나오고 6에서 12개월 뒤에 진짜 돈을 버는 회사들이었죠. 2부에서는 이 시차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1부에서 다루지 못한 오리엔탈 전공, SK 오션 플랜트까지 봅니다. 마지막에는 기자재 전체를 한 장의 투자 맵으로 정리해드려요. 2부로 다시 돌아온 저는 쿤바야입니다. 저는 지홍입니다. 1부에서 본행제, 가스탱크, 블록, 해상풍력까지 다뤘는데 아직 짚지 못한 기자재 회사가 있어요. 저 하나 아는 회사가 있어요.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 전공은 갑판기계 전문이죠. 맞아요. 윈치, 무어링 장비, 앵커 핸들링 장비 같은 갑판 기계를 만들어요. 갑판 기계는 배가 항구에 정박하거나 해랑 작업을 할 때 필수적인 장비들이에요. 오, 그럼 자판기계가 없으면 배가 항구에 못 대겠네요? 눈에 안 띄지만 모든 배에 들어가는 필수 장비잖아요.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나 핸들 같은 거예요. 없으면 차가 안 움직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화 갑판기계 수요가 늘고 있어요. 시편에서 다룬 스마트십 트렌드와 맞물려서 기존 수동 장비를 자동화 장비로 교체하는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원 부족으로 배도 항만도 무인화,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수요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거죠. 실제 오리엔탈 전공의 조선업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조선호황이 직접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자동화 장비는 기존 장비보다 단가가 높으니까 ASP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지용님, 이번엔 다른 기자재 업체도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하이로 코리아. 아, 파이프 연결하고 조이는 피팅 부품과 파이프 개폐하는 밸브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1위 업체잖아요. 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피팅 및 밸브는 고압 내구력과 대구경 제품이 많아서 다른 산업 분야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부가 제품군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런 건 언제 공부하셨대요? 맞아요. 특히 이 업체는 1977년부터 생산해서 오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B2B 산업에서는 이런 트랙 레코드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 석유화학, 원자력, 우주항공에도 들어가서 수요처가 다변화된 장점이 있죠. 근데 요즘은 중국 업체들도 범용 피팅 시장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는 걱정도 있잖아요. 물론 하이로 코리아는 고부가 하이엔드 제품 중심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나 가격 경쟁 압력을 이겨내야 되는 리스크도 있죠. 지용님, 이제 전문가 다 되셨어요. 참고로 비슷한 업체로 배관 관련 기자재를 하는 태광과 이음새 부품을 생산하는 성광밴드라는 업체도 있어요. 자, 다음은 SK 오션 플랜트. 해양 플랜트 기자재 전문이에요. 압력 용기가 주력인데 11편에서 다른 삼성중공업의 FLNG에 들어가는 고압 용기를 만들어요. FLNG 안에서 가스를 액화하려면 초고압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 초고압을 견디는 용기를 만드는 거죠. FLNG 1기에 들어가는 압력 용기 금액이 수백억 원 수준이더라고요. 맞아요. FLNG나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직접 수혜를 받는 구조예요. 삼성중공업의 FLNG 4기 파이프라인이 실현되면 SK 오션 플랜트의 매출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도 시차가 적용돼요. FLNG 수준 뉴스가 나온 후 6개월에서 1, 2년 뒤에 SK 오션 플랜트에 부품 발주가 나가고 그때부터 매출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이 시리즈에서 계속 강조하는 시차 패턴이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해요.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원자력이에요. 요즘 소형 모듈 원전이 핫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압력 용기도 만들 수 있어서 에너지 전환의 또 다른 축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 SK 오션 플랜트는 해양 플랜트와 원자력, 양면 수혜 구조군요. 그리고 FLNG 수주와 SMR 시장 개화, 두 가지 성장 동력이 모두 요즘 유망하잖아요. 여기서 기자재 회사들의 공통점을 하나 짚을게요.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세진중공업, 하이로코리아, 오리엔탈 전공, SK 오션 플랜트.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독과점 또는 제한됨 경쟁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기자재를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선박용 기자재는 성급 인증이 필요해요. 로이드, DMV,
한국성급 같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인증 자체가 완벽한 진입장벽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뒤집히지 않아요. 20년 독점의 세진중공업, 60% 점유율의 동성화인텍, 성급 인증 플러스 조선소와의 장기 관계가 만들어낸 경제적 해자예요. 기자재 투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이 회사가 선급 인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조선소와 얼마나 오래 거래해왔는지예요.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그 회사의 해자가 얼마나 깊은지 가늠할 수 있겠어요. 이제 시차 투자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 뉴스 하나를 보고 어떤 기자재 회사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건 진짜 실전이에요. 먼저 저희가 지킬 원칙을 하나를 세울게요. 뉴스를 볼 때 세 가지를 순서대로 체크하세요. 첫째, 어떤 조선소가 수주했는지. 둘째, 어떤 선종인지. 셋째, 시차를 적용해서 기자재 투자 타이밍을 잡는다. 이 3단계 체크만 하면 조선업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가볼게요. 시나리오 1. 뉴스 제목이 카타르 에너지 LNG선 20척 추가 발주라고 땄어요. 1단계, 어떤 조선소? 카타르 에너지는 한국 빅3 모두에 발주하니까 HD, 삼성, 하나 모두 수혜. 2단계, 어떤 선종? LNG선. 이건 본엔제가 필수고 LNG DF 엔진도 들어가요. 3단계, 시차. 블록은 6에서 9개월 후에 발주가 들어가고 그럼 수혜는 세진중공업, 현대힘스. 본엔제와 엔진은 수주 후 12에서 18개월 소요 후 한국가본, 동성화인텍, 하나엔진의 발주가 들어가겠네요. 이 뉴스가 2026년 1월이면 2027년 상반기부터 기자재 매출에 반영돼요. 지용님 훌륭합니다. 그럼 시나리오 2. 삼성중공업 FLNG 1기 추가 수주. 이건 어때요? FLNG니까 규모가 달라요. 일반 LNG선 10척 이상의 기자재 금액이에요. SK오션플랜트의 압력 용기, 하이로코리아의 키팅 밸브가 직접 수혜. 오리엔탈 전공의 가판 기계도 대형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FLNG는 건조 기간이 3에서 5년으로 길어서 기자재 발주가 여러 차례 나눠서 나가요. 한 번의 수주가 3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기자재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시나리오 3은 제가 해볼게요. 쿤바야님들 맞춰보세요. 자, HD 현대 2026년 수주 23만 3천억 달러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HD 현대 수주니까 1단계에서 HD그룹 내부 기자재 회사들이 직접 수혜, 블록 외주 생산하는 현대힘스, 엔진을 생산하는 HD 현대 마린엔진, 2단계에서 HD 자회사가 아니더라도 HD의 독점 탱크 공급하는 세진중공업도 수혜, 3단계에서 본행제는 수주한 선종 중 LNG선 비중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렇게 3단계를 돌리면 뉴스 하나에서 5, 6개 기자재 종목이 특정돼요. 완벽합니다. 쿤바야님도 이제 전문가 다 되셨어요. 네, 칭찬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를 다 보시면 이렇게 뉴스 하나를 보고 밸류체인 전체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소개편에서 약속드린 산업 지도 그리기의 실전이에요. 시청자분들, 이 3단계 뉴스 읽기 공식을 기억하세요. 1. 어떤 조선소 2. 어떤 선종 3. 시차 적용 이것만 하면 조선업 뉴스가 투자 아이디어로 변한대요. 시나리오 4. 하나오션 VLCC 15척 수주. VLCC는 유조선이니까 LNG 관련 기자재는 수혜가 아니에요. 본행제 불필요. 대신 블록 생산하는 현대힘스, 세진중공업과 배관 관련 기자재 공급하는 태광 성광밴드의 수혜. 엔진은 DF가 아니라 기존 엔진일 수 있으니까 엔진 ASP 상승 효과는 LNG선보다 적어요. 좋은 분석이에요. 선종에 따라 수혜 기자재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예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제가 해볼게요. 시나리오 5.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60조 원 계약 확정. 이거는요? 이건 방산이에요. 방산함정은 상선과 기자재 구성이 달라요. 전투체계, 소나, 무장 시스템은 방산 전문 업체가 공급하지만 배관과 피팅은 여전히 필요해요.
그리고 방산 수주 뉴스가 나오면 개장용 피팅 밸브 전문 하이로 코리아와 배관 전문 기업 태광이 간접 수혜. 그리고 한화 엔진도 함정 엔진 공급 가능성이 있고요. 13편에서 STX 엔진이 방산 함정 엔진에 강하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방산 수주는 상선 수주보다 기자재 연결이 복잡해요. 방산 전용 장비가 많으니까. 하지만 배관, 피팅 같은 공통 기자재는 방산에서도 수혜를 받아요. 시청자분들, 우리는 5개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가 수혜 관계를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LNG선, FLNG, HD 수주, VLCC, 방산. 선종마다 수혜 기자재가 다르고 시차도 다르고 금액 규모도 달라요. 이 차이를 아는 게 기자재 투자의 알파예요. 1부와 2부에서 다른 기자재 전체를 하나의 맵으로 정리합니다. 카테고리별로 갈게요. 카테고리별로. 첫째, LNG 본행제. 한북카본, 빅3 공급 빠른 성장. 동성화 화인텍 점유율 60%, BOR 기술 1위. 시차 12에서 18개월. 한국카본은 4분기 영업이익 383억 플러스 120%, 동성화인텍은 BOR 최저 기술로 선주 선호, 두 회사 합산 시장 점유율 90% 이상, 독과점 프리미엄이 ASP에 직접 반영돼요. 둘째, 가스탱크 블록. 세진중공업, HD 20년 독점. 높은 영업이익률 10.3%, 암모니아 수소 신사업. 현대힘스, HD 연동 2027년까지 풀가동, 시차 6에서 12개월. 특히 세진중공업은 영업이익률 10.3%로 기자재 최상위급 수익성. 현대힘스는 HD그룹 내부 매출 연동으로 안정성이 높아요. 선택기준은 수익성 우선이면 세진, 안정성 우선이면 현대힘스. 셋째, 해양구조밀. 3강 MNT는 해상풍력 재킷 국내 1위. 1승은 LNG 안류 제기와 설비. 시차는 프로젝트별 상위. 이 그룹은 해상풍력이나 LNG 인프라 같은 특정 테마에 연동돼요. 타이밍이 맞으면 크게 갈 수 있지만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도 커요. 이런 리스크에도 주의하세요. 넷째, 가판기계 해양 플랜트 기자재. 오리엔탈 전공 윈치 무어링 자동화 트렌드. SK 오션 플랜트 압력용기 FLNG 플러스 SMR 양면 수혜. 다섯째, 배관 피팅. 태광이 조선 건설 원자력 등 분산되어 268% 상승했어요. 하이로코리아는 2026 매출 2227억, OPI 618억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광밴드는 이음새 전문이에요. 이 맵을 보시면 어떤 수주 뉴스가 나왔을 때 어느 기자재 카테고리를 봐야 하는지가 바로 보여요. 그리고 각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고를지는 앞에서 정리한 4가지 투자 성격 분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자재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레버리지가 크고 시차를 이용해서 선제적 투자가 가능하고 독과점 구조라서 호황때 ASP가 올라가요. 밸류에이션 비교도 해볼게요. 조선소 빅3의 PBR이 1.2에서 2.2배인데 기자재 회사들은 PBR이 1배 미만인 경우도 있어요. 같은 조선업 호황 속에서 기자재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거래되는 거예요. 왜 싸냐면 기자재 회사는 시가총액이 작고 증권사 커버리지가 적고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조선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정보 비대칭이 밸류에이션 할인으로 이어진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정보 비대칭을 극복한 투자자에게는 기회예요. 밸류 체인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숨은 보석이니까요. 리스크도 잊지 마세요. 유동성 제한, 정보 비대칭, 보고서가 적음, 모에서 의존도. 기자재 투자는 조선업을 기피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전략이에요. 잘 모르면서 뛰어들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 더 팁을 드리면 기자재 회사는 분기별 공시에서 수주 잔고를 공개해요. 이 숫자를 추적하시면 향후 매출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으면 실적 개선이 가시적이라는 뜻이에요. 기자재 종목을 투자 성격별로 분류해 볼게요. 이게 실전에서 종목을 고를 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그룹, 인덱스형 기자재. 어떤 조선소가 수주하든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한국카본, 동성화인텍이 여기에 해당해요. 본행제는 LNG선이 발주되면 무조건 필요하니까 특정 조선소에 의존하지 않아요.
13편에서 엔진회사를 조선업의 ASML이라고 했잖아요. 본행제도 같은 포지션이에요. 두 번째 그룹, 모회사 연동형. 특정 조선소의 수주에 직접 연동되는 종목. 세진중공업, HD현동, 현대힘스. 이 종목들은 HD현대의 수주가 늘면 거의 자동으로 실적이 올라가요. 안정적이지만 분산이 안 되는 양날의 검. 세 번째 그룹은 테마형. 특정 트렌드에 베팅하는 종목. 삼강 M&T, 해상풍력, SK오션플랜트, FLNG 플러스 SMR. 이 종목들은 특정 시장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에 따라 실적이 크게 달라져요. 높은 성장성과 높은 불확실성이 공존해요. 네 번째 그룹, 양면 수혜형. 조선업 외에 다른 산업 수요도 있는 종목. 하이로크 코리아, 조선 플러스 반도체, 태광, 조선업이 주춤해도 다른 산업이 받쳐주니까 포트폴리오 안정성이 높아요. 시청자분들, 이 네 그룹 중에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그룹을 먼저 고르세요.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면 인덱스형이나 양면 수혜형, 공격적으로 가고 싶으면 테마형, 그리고 HD현대에 확신이 있으면 모회사 연동형. 그리고 기자재 투자의 황금률 하나를 드릴게요. 기자재 투자는 조선소 수준 뉴스가 나온 직후가 아니라 나온 후 1, 3개월 뒤에 진입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준 뉴스 직후에는 조선소 주가만 반응하고 기자재 주가는 1, 3개월 후에야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수주 뉴스 직후 조선수 주가 반응. 1, 2, 3개월 후 기자재 인식 시작. 6에서 12개월 후 기자재 실적 반영. 이 타이밍 구조가 기자재 투자의 핵심이에요. 14편 전체를 정리합니다. 1부 밸류체인 시차 구조, 본행제 양강 한국카본 vs 동성화 화인텍, 세진중공업 독점 플러스 수소탱크, 현대힘스 3강 M&T 1승, 기자재 투자 3대 체크포인트. 2부 오리엔탈 전공 SK 오션플랜트. 뉴스 읽는 법 실전 시나리오 3개. 기자재 전체 투자 맵. 레버리지와 리스크. 기자재 투자는 조선업의 숨은 보석을 찾는 밸류체인 투자입니다. 자, 이제 조선소를 받고 엔진을 받고 기자재를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어요. MRO죠. 배를 만든 후 20, 30년간 수리하고 관리하는 시장. 영업이익률 17.5%의 HD현대 마린솔루션. 그리고 영업이익 825% 급증의 HJ중공업. 마지막으로 소개편부터 15편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3대 투자 프레임과 5대 변수 15편에서 시리즈 1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꾹 부탁드려요. 저희는 조선업의 마지막 편인 15편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